안녕하세요. 오늘은 순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자는 하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자는요, 공자처럼 하늘을 인격적 주제천으로 보거나 맹자처럼 보편적 덕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자연천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연천이란 뭐냐면 하늘을 자연법칙에 따라 운행 변화하는 자연현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땅이 젖고 풀이 자라고 시냇물이 흐르고 등과 같이 정말 자연 현상으로 본 것이죠. 즉,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자연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순자는요, 하늘과 인간을 철저히 둘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공자와 맹자는 천인합일이라고 배웠죠. 천인합일이라는 것은 하늘과 인간을 하나로 본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순자는 하늘은 하늘일 뿐이고 인간은 인간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하늘과 인간은 서로 관련 없이 각각 다른 원리와 직분을 가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인간을 철저하게 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공자와 맹자가 천인합의를 얘기했다면 순자는 천인분이 하늘과 인간을 철저하게 둘로 나누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천인분이할 때 분자는 나누다라는 뜻이고 이라는 것은 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천, 하늘과 인간을 둘로 나누다라는 것이 천인분이에요. 자, 그러면 공자, 맹자는 천인합일, 그리고 순자는 천인분이라는 거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순자는 인간은 하늘, 즉 자연을 이용해서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자는 자연을 이용하자라는 입장인 것이죠. 이렇게 순자는 하늘, 즉 자연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이용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체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즉, 주체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이 인간의 운명을 정했다라는 이야기 따위에는 긍정하지 않겠죠. 자, 그럼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순자가 인간 본성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볼게요. 그런데 순자가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봤는지 보기에 앞서서 공자와 맹자가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봤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공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 악하다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즉, 성선설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자가 인간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공자의 이론을 통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공자는 인간 본성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는 알 수 없다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맹자는 인간 본성이 어떻다고 이야기했죠? 맞아요. 맹자는 인간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라는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즉, 우리의 본성 안에 인의예지의 덕성이 이미 잠재적으로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배울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자, 여러분, 순자는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익을 좋아하고 질투하고 미워함이 있다라고 보았어요. 이런 점에서 인간이나 동물이나 본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익을 좋아하는 것 자체로는 악하다, 선하다를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지만 이러한 이익을 좋아하는 본성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즉,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주장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순자는 인의예지의 덕 중에 특히 가장 예를 강조했다라는 부분 볼게요. 자, 예라는 것은 공자에서 배웠던 것처럼 외면적인 규범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라는 뜻은 같은데 예를 제정하게 된 경위는 달라요. 공자는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라서 예를 정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반면에 순자는 인간 본성이 이기적이라고 주장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기적인 본성이 악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자 예를 정하고자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순자는 어쨌든 외면적 규범으로서의 예를 정하려고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예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사람들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신분을 나눠요. 그리고 이 신분에 따라서 각자 맞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욕망을 억제하고요. 또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질과 능력에 따라 일하도록 한 것은요, 신분제에 따라 살던 그 당시에 굉장히 혁명적인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순자가 신분제의 철폐를 주장한 건 아니에요. 신분제의 틀 안에서 능력에 따라 신분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자,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이 예는요, 성인이 제정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성왕들이 백성들의 이기적인 본성으로 인해 발생할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제정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다음 주제 화성기위예요. 자,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순자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화성기위가 뭔지 한자 먼저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화성기위 할 때 화라는 것은 교화를 이야기하고 성은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봤으니까 악한 본성이라고 해석해야겠죠. 또 화성기위 할 때 기라는 것은 일으키다 라는 뜻이고 위라는 것은 인위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인위라는 것은 성인들이 인위적으로 제정한 사회 규범인 예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화성기위라는 것은 예를 통해 악한 본성을 교화, 변화시켜서 우리의 악한 본성을 인위적으로 만든 예와 일치시키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도 시험에 은근히 잘 나오고 잘 틀리는 부분이니까 집중하세요.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선을 알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선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없게 태어났다면 우리는 영영 악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할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우리가 선을 학습할 수 있는 분별 능력, 인식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본성을 후천적으로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는 예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공자는 덕치 주장했고 맹자는 왕도 정치 주장했어요. 자, 그런데 순자는 예치를 주장했다는 거. 자, 예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치라는 것은 예를 통한 정치를 이야기해요. 즉, 순자는 예를 통해 악한 본성을 교화시키는 정치를 해야 한다, 예치를 주장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예치를 통해 후천적으로 인의를 실현해 인간의 본성을 후천적으로 선하게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정치론까지 일관된 주장을 한다라는 거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순자는 선례후법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선례후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앞세우면서 법의 기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중심으로 통치하되 이것이 소용없을 경우에 부차적으로 법의 기능 또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즉, 법의 기능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법이 지나치면 교화에 방해가 된다라고 봤다. 그래서 예를 우선적으로 중시하지만 부차적인 기능으로서의 법의 기능을 인정한다라는 점까지 보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정치를 통해 순자가 바라는 이상사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순자는요, 사회 공동체의 조화와 통일을 이상적인 사회 모습으로 생각했어요. 이를 한자로 이야기하면 군거화일입니다. 순자에서 마지막 주제로 직업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잠깐 보았듯이 순자는 예를 통해 자질과 능력에 따라 직분을 나누어야 된다고 주장해요. 즉, 자질과 능력에 따른 사회적 역할 분담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구분해요. 그래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으로는 농부, 공인, 상인이 있고요.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으로는 선비가 있어요. 그러면 농부, 공인, 상인이 어떤 일을 잘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농부, 공인, 상인은 먼저 사물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농부라는 사람은 농사일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하고 또 공인이라는 사람은 깎고 다듬는 일에 능통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상인이라는 사람은 재화를 매매하는 일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백성들의 직업 활동은요, 자신의 욕망 충족과 무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농부는 농사일을 하면서 공인은 깎고 다듬는 일을 하면서
또 상인은 재화를 매매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비는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이냐면 도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도라는 것은 위에서 우리가 배웠던 예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비는 도, 즉 예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농업, 공업, 상업 이 세 가지 기술은 잘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자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듯이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직분이 나눠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서민의 자손이라도 재능과 덕을 갖추면 누구나 군자, 나아가서는 성인이 돼서 통치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자, 우리 이렇게 순자의 직업관까지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맹자와 순자의 공통점을 보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도 정치를 주장하였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맹자, 왕도 정치 이야기했다고 말했죠. 왕도 정치가 뭐였죠? 네, 인과 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왕도 정치라고 했습니다. 순자도 맹자와 마찬가지로 왕도 정치를 주장했다라는 점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맹자와 순자 역시 정명사상을 주장합니다. 우리 정명사상 어디서 배웠었죠? 네, 우리 맨 앞에 공자에서 배웠었어요. 자, 정명사상이 뭐였죠? 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자신의 직분에 따른 역할을 잘하라는 것이 정명사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공자, 맹자, 순자 모두 주장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외면적인 사회 규범으로서의 예를 강조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맹자와 순자 공통점까지 봤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